내 이름은 이주인 시게오. 자신의 죄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어둠 속으로 숨어드는 먹잇감들을 사냥하는 올빼미 같은 남자다. 인간이란 도통 추악한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지 못하는 동물이다. 짜증나게 굴지 말고 조용히 호텔로 따라와. 그런 추악함이 현저하게 드러나는 때가 바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죄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인간의 선택지에 자수란 없다. 이게 다 저 멍청한 년 때문이야. 일단 도망치자. 아무도 날 모르는 곳으로 가야 해. 받게 될 벌이 무서워 증거인멸을 시도하거나 도망가길 선택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도망 중 경찰에게 덜미를 잡혀 붙잡히게 되지만 너다 너이 새끼. 헷! 여기라면 아무도 모르겠지. 괜히 사람들 시선 신경 쓸 필요도 없어. 개중 오랜 시간 동안 경찰의 눈을 속이고 숨어 사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방심하기 마련이다. 오늘은 당당히 밖에서 밥도 먹었고 이제 아무도 날 쫓지 않는 게 분명해. 하지만 그들은 모를 거다. 자신을 쫓고 있는 게 경찰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짜증나게 굴지 말고 조용히 고문실로 따라와. 피해자의 원한과 그 가족들의 분노는 시간이 흐른다고 절대 옅어지지 않는다. 법의 테두리 밖으로 도망친 인간은 법의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건 당연한 이치다. 살려줘. 후회할 시간이라면 얼마든지 있었을 텐데 이젠 너에게 허락된 건 단죄뿐이다. 법의 대척점에 서서 악을 심판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문 소믈리에의 사명. 고문 소믈리에로 살다 보니 우리 사무소를 찾아오는 사람들은 치료되지 않는 상실의 아픔과 증오의 불꽃을 불태우는 사람들뿐이다. 잘 오셨습니다. 곧바로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번 의뢰인은 평소와 달리 부부가 함께 찾아왔다. 언뜻 보기엔 어디에서나 볼 법한 평범한 중년 부부. 저희 딸의 목숨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능욕까지 한 그 마귀 같은 놈을 죽여주세요. 하지만 그들에게서 마땅히 느껴져야 할 평범함을 찾을 수 없는 건 그들의 눈에 서린 차디찬 사리 때문이겠지. 그들에겐 유리라는 딸이 한 명 있었다. 이 사진 저 엄청 잘 나왔죠? 그러게 엄청 귀엽게 나왔다. 누구 딸이 이렇게 예뻐?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하는 데다 수려한 외모와 재능까지 겸비한 덕에 어려서부터 연예인으로 활동한 자랑스러운 딸이었다. 훌륭하게 자라 대학에 진학한 그녀는 어느 날 한 남자를 데리고 왔다. 아빠, 엄마, 이쪽은 저랑 사귀는 마크 이케가미 씨. 안녕하세요, 마크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리석은 짓이었지만 두 사람은 선한 척 연기하는 이케가미의 겉모습에 속아. 엄마는 유리 네 선택을 믿어. 뭐? 에이, 여보. 고마워요. 딸과의 교제를 허락하고 말았다. 하지만 그런 딸의 행복도 갑자기 끝을 맞이하게 된다. 그 사람 어학 유학으로 간 미국에서 애인이 생겼대. 그랬니? 이런 괘씸한 새끼. 그런 새끼는 당장 잊어. 어느 날 부부는 딸에게 결별 소식을 듣게 된 것이다. 하지만 시련이란 누구나 한 번쯤은 겪는 일이고. 엄마, 저 다녀올게요. 그래, 잘 갔다 와. 한 달 정도 지나자 그녀도 시련의 아픔에서 회복된 건지 다시 밝은 모습을 되찾았다. 그런 그녀의 모습에 두 사람은 안심하며 가슴을 쓸어내렸지만 상황은 그들의 바람과 다르게 흘러갔다. 왜 그래, 유리야?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느 날을 기점으로 딸의 깊은 근심이 있는 듯 수척해져 간 것이다. 제발 나 좀 가만히 내버려둬. 네가 먼저 헤어지자고 한 거잖아. 여보, 내일 이야기 들어봅시다. 다음 날, 이번엔 답을 듣고 말겠다는 마음으로 딸을 추궁하자 의외의 답변이 돌아왔다. 실은 마크한테서 연락이 왔어. 자기랑 한 번만 다시 만나달래. 뭐? 지가 바람 피워서 떠난 주제에 이 자식이 감히! 당연히 부부는 딸의 말을 듣고 분노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유리에게 아직 더 할 말이 남아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대답하고 싶지 않아 하는 것 같아 더 묻지 않았다고 한다. 그리고 그로부터 며칠 뒤 빌극은 찾아왔다. 딸이 집 안에서 살해당한 채 발견된 것이다. 그녀는 온몸을 10여 차례나 찔렸고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습니다만 죄송합니다. 아니요, 감사합니다.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난 범행의 전모는 이러했다. 이케가미, 그 자식이 범인이죠. 네, 그리고 범행 당시 그를 집으로 초대한 사람은 따님분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 사실이 그들을 더한 절망으로 떠밀었다. 그 녀석은 딸과의 정서 장면을 촬영해 인터넷에 업로드하곤 우리 사랑을 우리만 알고 있는 건 말이 안 되지. 그 영상 좀 더 여기저기 뿌려볼까 해. 우리의 아름다운 사랑이 담긴 거잖아. 그걸 이용해서 유리 씨를 협박했던 것이다. 아마 동영상을 내리는 걸 조건으로 따님분이 문을 열어준 거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럴 수가. 게다가 그 영상은 이미 인터넷상에 퍼져 전부 삭제한다는 게 불가능에 가까울 정도라고 했다. 그래서 범인은 어떻게 됐죠? 경찰이 찾고는 있지만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더군요. 그렇군. 이번 건 꽤 성가신 의뢰가 되겠어. 내 떫은 표정에 거절당할 거라 생각한 건지 부부는 의자에서 내려와 바닥에 고개를 숙이고 엎드렸다. 제발 저희 딸의 원념을 씻어주세요. 그 아이는 살해당하기만 한 게 아니라 지금도 모욕당하고 있어요. 말리려고 했지만 부인의 절규와도 같은 목소리에 오히려 내가 멈칫하고 말았다. 경찰에게 잡힌다 해도 피해자가 한 명인 이상 사형까지 가긴 힘들 거예요. 저흰 그 녀석이 멀쩡히 돌아다니는 거 절대 못 봐요. 그 녀석이 살아있는 한 이 지옥은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건 원념과 증오로 점철된 말 그대로 피를 토하는 듯한 외침이었다.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자기 딸을 빼앗긴 죄 없는 이들의 한탄. 알겠습니다. 이번 건 수락하도록 하죠. 감사합니다. 이 원념을 씻어주는 것이야말로 고문 소믈리에로서의 수건이다. 이기적인 감정으로 한 여성의 목숨을 빼앗고 사후에도 그 존엄성을 짓밟다니 도저히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이 짐승 같은 자식을 살려둘 수는 없지. 이 이주인에게서 도망칠 수 있다면 한번 도망쳐봐라. 그때 루카와가 불안한 듯 내게 다가왔다. 그런데 선생님, 경찰의 눈도 피해 도망가는 사람을 잡는 건 어렵지 않을까요? 아니, 우리라면 가능해. 그 녀석의 꼬리를 잡을 수 있을 것 같거든. 나는 내 예측과 함께 정보상에게 조사를 의뢰했다. 그로부터 며칠 뒤 정보상으로부터 돌아온 건 내가 기대하던 대답이었다. 네 예측은 정확했어. 녀석은 네스의 일용직 노동자들이 모여 사는 슬럼가에 있더군. 역시 경찰의 눈을 피하려면 그런 곳에 숨는 게 베스트니까 당연했다. 슬럼가는 어떤 사람이 와도 받아주는 곳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다들 경찰 조사를 꺼려해서. 여기 이 남자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사람이 누군데? 가, 나 본 적 없어. 예전만큼은 아니지만 이곳으로 도망치면 경찰의 손이 닿기 힘들다. 곧바로 현장으로 달려가려고 했지만 정부상이 그런 나를 막아섰다. 그 녀석의 개인정보야. 이건 서비스라고 생각해. 고맙군. 곧 죽여버릴 녀석의 정보 따위 필요 없지만 어딘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 이동하는 사이 잠시 살펴보니 역시 녀석은 만만치 않은 남자였다. 딸에게 말한 경력은 전부 거짓이었던 건가? 쓰레기 자식. 중졸로 명문대생을 속이다니 영어도 전혀 할 줄 모른다고 하더군요. 심지어 미국인과의 혼혈도 아니라고 적혀 있었다. 슬럼가에 도착한 뒤 조사는 순조로웠다. 오, 시계 자네 아닌가? 오랜만이군 그래. 어르신, 오랜만에 뵙습니다. 도둑은 도둑으로 잡는다고 이곳 생리는 이미 잘 알고 있다. 이곳에 오는 일을 마다하진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은 오히려 경계 섞인 주목을 받는다. 이 녀석이라면 얼마 전부터 맞은편 숙소에 묵고 있을걸. 아유, 딱 보니 살인해서 온 거지. 역시 어르신 대단하시네요. 겉모습만으로 녀석이 저지른 죄까지 간파하다니. 역시 50년간 이곳에서 살아온 베테랑다웠다. 그가 알려준 곳에서 잠시 대기하고 있자
이케가미가 모습을 드러냈다. 역시 여기 있었군. 그러게요. 그런데 선생님은 이곳을 잘 아시는 것 같네요. 옛날에 여러모로 이곳 신세를 좀 졌거든. 이 이야기는 언젠가 마음이 동한다면 루카에게는 들려주도록 할까. 그렇게 기다리길 몇 시간, 다시 녀석이 숙소에서 나오는 때를 노려 누구야? 네 업보를 청산받으러 온 사람이다. 우리는 그를 제압했다. 고문실로 데리고 온 뒤 준비를 마치자 때마쳐 녀석이 정신을 차렸다. 여긴 누구야 니네? 드디어 일어났나. 도망자 주제에 여유롭군. 이런 녀석이 잘도 경찰의 눈을 피해 도망 다닌 걸 보면 운도 좋지. 아닌가. 잘 도망친 덕분에 내 손에 잡히게 되었으니 오히려 불행하다고 해야 하려나. 너 유리 씨를 사랑했다고? 그런 그녀에게 죄의식은 느끼는 건가? 절차상 하는 질문이지만 참회의 마음이 있는지 물어보자 돌아온 대답은 역겹기 그지없었다. 죄의식? 있겠냐 그런 게? 그 여자를 사랑한 뒤로 난 쭉 괴로웠다고. 괴로웠다. 언제 거짓으로 꾸민 경력이 탄로날까 하는 걱정에 잠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무서웠던 내 마음을 알아? 그리고 이케가미의 독백은 이어졌다. 그래서 관계를 끊으려고 유학이니 뭐니 하는 이야기도 지어내봤지만 그녀를 잊을 수는 없었지. 그래서 다시 만나자고 하니 이번엔 유리가 먼저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했다고. 구역질이 나올 정도로 제멋대로의 논리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헛소리였다. 감히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날 버리려고 해. 그래서 영상을 뿌리고 그녀를 죽일. 아까부터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너, 이 쓰레기가 멋대로 뱉어내는 역겨운 생각 따위 더 들을 필요도 없다. 이렇게 왜곡된 감정을 사랑이라 말하는 놈을 인간이라고 할 수는 없지. 루카와 시작하지! 네. 저도 더는 참기 힘들던 차였어요. 내 말에 루카와는 나무망치와 금속재의 말뚝을 가지고 왔다. 나는 이케가미의 오른팔, 그리고 루카와는 왼팔에 말뚝 끝을 갖다 댔다. 네 녀석에게도 느끼게 해주지. 온몸이 찔리는 고통을 말이야. 나는 혼신의 힘을 다해 나무망치를 내려쳤다. 이건 말뚝박기 형벌이라고 해서 고대 북유럽이나 동유럽에서 행해진 처형법이다. 좋아, 쳐라! 불가리아 등지에서는 죄인은 사후 흡혈귀가 되어 사람을 습격한다고 믿었기에 말뚝을 박아 사자가 흡혈귀로 되살아나지 못하도록 하려 했다는 설도 있다고 한다. 그 처형법을 알게 된 나는 더 오랜 시간 고통받을 수 있게 방법을 조금 수정했다. 루카와 굵은 혈관을 피해서 박아넣어. 실수해선 안 된다. 네. 책형의 요령을 살려 굵은 혈관을 피해 말뚝을 박아 말뚝이 오히려 출혈을 막는 역할을 하게 한 것이다. 팔과 다리, 그리고 장기들을 피해 옆구리에 10여 개의 말뚝을 박아 넣자. 그만. 이제 그만. 내가 잘못했어. 이케가미는 울며 참회의 말을 뱉었다. 그렇다면 마지막 기회를 주도록 해볼까? 가슴 깊이 반성한 건가? 반성했습니다. 그럼 어째서 경력도 속이고 혼혈이라 속인 거지? 그렇게 하면 쉽게 여자를 꼬실 수 있어서요. 역시 이 녀석은 살적역이 없는 것 같군. 아무리 살려달라고 빌어도 소용없다. 이젠 죽어줘야겠어. 구역질 나는 대답이군. 사람의 얼굴을 한 짐승 새끼에게 나눠줄 온정 따위 내겐 없다. 해보려면 해봐. 어차피 인터넷에 올린 영상은 영원히 지워지지 않는다고. 내가 이긴 거야. 죽기까지 남의 불행을 바라다니 해악 그 자체로군. 그거라면 이미 손을 써놨지. 이주인 씨 오랜만이네요. 이 녀석이 인터넷에 올린 영상 완전히 지워줄 수 있겠나? 이 사람은 뒷세계에서 활동하는 해커로 인터넷이라면 침투하지 못하는 곳이 없다고 호언장담하는 프로다. 알겠습니다. 깨끗이 지워드리죠.
고마워. 사례는 대쉬요. 사람이 죽으면 부처가 된다고 사후에도 고통받는 건 도리에 어긋나잖아요. 어이, 영상은 깨끗이 지워질 테니 네 녀석이 진 것 같은데 이제 너도 이 세상에서 지워주지. 마지막 말뚝을 박아넣자 녀석은 머리가 으깨어진 채 절명했다. 좋아, 루커, 뒷정리 시작하지. 네. 이번엔 오랜만에 구역질이 올라오는 쓰레기였다. 그 후 인터넷상에 업로드된 유리 씨의 영상은 전부 사라졌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다. 이 다음은 그녀의 명복과 그 부부가 다시 일어나길 바라는 것뿐.